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9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죠. 올해 고점 대비 얼마 하락하지도 않았었고요. 달러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붕괴, 부동산 붕괴,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 상품입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재고의 변화인데요.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재고가 쌓이면은 제품이 팔리지 않고 경기 침체 시기에 기업들은 보관비가 늘어나니까요. 그 의견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것을 예상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되면요. 제품 생산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리고 현재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 때보다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환으로 돌아와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망한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달러 인덱스 지수는 지난 2년간 작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작았고 하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2023년 1월을 저점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달러의 가치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로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6일이었나요? 코스피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날 제가 영상 올려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보유한 종목을 전량 다 손절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들 매수 종목이 경기 방어주로 교체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뒤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저도 경기 방어주를 매수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8월부터 9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4조 7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약 1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5조 7,500억 원 매수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그 돈으로 경제, 부동산, 주식 등이 좋아지고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로요. 과거 한 20년 전 고금리 수준입니다. 그 말은 제로금리는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고금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겐 독이 되는 거고요. 미국의 산업이 변화되면서 미국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죠. 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24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고요. 이는 예측치인 2.8%를 넘어섰고 또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인 1.4%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요. 4.2%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화폐와 고용과 이자죠. 고용 문제를 금리로 조절을 하는 건데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니까 금리를 인하하자, 몇 번 금리 인하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실업률을요, 70년 장기적인 모습을 보면은 현재 실업률은 미국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가파르게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죠. 지금도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파른 금리 인하보다는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또 고려하게 되겠죠. 고금리라는 거고 금리 인상 시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더욱 위험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수출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지만요. 내수 경제 침체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정책 자금으로 돈을 풀고 쿠폰 등을 지급하지만은 높은 주거비와 식료품비로 인해서 소비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게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요. GDP가 상승한다고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급등하면서 사람들은 대출도 한도껏 받아서 집을 사고 부채 증가에 이자 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소비는 또 둔화되고 있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 몇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최근 금리 인상에도 더 줄어들고 있죠. 가계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거는 유럽 전체의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여기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모인 GDP가 증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약 54%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부채를 줄이는 게 정석이에요. 하지만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부채 관리를 못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채가 터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 폭망에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러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부채가 터지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또 원화를 풀게 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또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저는 달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